제가 기업 블로그의 경우에는 물론 개인 블로그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업 블로그를 지금 뭐 혼자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많은 기업 블로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실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지속성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시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뭐 블로그 운영 목표 및 전략, 기획, 그리고 포스트 작업, 효과 측정 등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역시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트위터 운영 목적, 그 다음에 멘션, 알키, 팔로우까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매뉴얼 하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카테고리나 네이밍에 있어서 뭐 네이밍은 기업 특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다산복수 얘기를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카테고리는 명료하고 정리된 카테고리가 좋습니다. 그 기업에서 카테고리 잡을 때 제일 그러니까 홈페이지처럼 잡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는 블로그는 검색에 의해서 포스트를 따라서 컨텐츠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서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메인에서 서브페이지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 있어서는 검색을 하시죠.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컨텐츠를 찾고 그 컨텐츠를 찾아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막 많은 장식성을 요하실 필요 없고요. 카테고리는 정말 명료하게 이 기업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정도로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정리된 카테고리가 좋습니다. 다산복수는 지금 너무 많아요.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것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축약하셔서 좀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블로그에 있어서 컨텐츠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까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로그는 그냥 일상적인 틀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과연 이 주제를, 이 글을 다뤘을 때 과연 블로거들이 원하는 주제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원하는 주제, 3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블로거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가? 2번째, 실증적이고 차별화된 제목으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 3번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자, 키워드 넣고 검색 쭉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글을 딱 클릭을 하셨었나요? 그것이 기억하시면 바로 아, 제목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실 겁니다. 밋밋하고 재미없는 제목, 그 다음에 공감할 수도 없는 일방적인 제목 절대 클릭 안 하셨을 겁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클릭 안 하면 안 보면 안 되죠. 보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제목이 중요하고요. 블로그에 있어서 제목은 98%를 좌우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90% 이상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멋진 글을 쓰셨다면 그 글 쓰신 만큼 그 이상으로 제목 작성하실 때 얼마나 그 제목 작성의 중요도를 생각하시고 더 깊게 생각하시고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엉뚱상상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 베스트에도 오르고 메인에도 오르고 성공했던 사례들인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여기 운전면허 시험 제도 변경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와 달리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운전면허 시험 간단해진다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공유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거를 글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그걸 가지고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 내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하는 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블로그 제목에서는 40대 부장님을 위한 스마트폰 탐구 생활이라고 해서 자, 그 케이블
프로그램의 남녀 탐구 생활 있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머 코드를 삽입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호기심을 끌 수 있게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자, 보도자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관에서 많이 하는 보도자료, 시민실천과제, 에너지 아껴쓰기. 재미없죠? 클릭하기 싫어요. 자, 이거를 저희는 블로그에서 냉장고 전기요금 줄이는 아주 쉬운 3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바꿨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블로그는 그 1인 미디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홍보하려고 한다, 광고하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목으로 변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아껴쓰기 같은 캠페인성 제목보다는 자, 뭐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과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알고자 하고는 그런 정보 위주로 제공하시고 제목을 달아주셔야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와 웹진,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 바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정책 뉴스, 집중 기사, 인터뷰, 현장 취재, 리뷰형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웹툰이라던가 동영상도 블로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소재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팁인데요. 우선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건 아니고요. 내 정보를 누구나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다산복수와 연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필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산복수의 블로그라면 다산복수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의 화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산복수의 추진과자 연관이 있는지, 블로거스페이스 이슈가 될 수 있는지, 블로그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를 만드실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기적인 환경 하에 운영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시는 게 좋고요. 내부 필진 지금 있으신가요? 내부 필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내부 필진을 만약 구성하신다면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왜 블로그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블로그 눈높이에 맞는 글쓰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산복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분석이라든가 블로그 기본 운영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더 많은 분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디자인 아이덴티티 부분인데요. 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별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스킨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더 친근하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포토샵도 잘 활용하시고 점점 더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처음엔 누구나 사람을 봐도 외모를 봤을 때 그 외모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으로 좀 첫인상이 남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킨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로고 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 블로그라면 이런 스킨 디자인이라든가 것을 비롯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건 저희가 조달청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SNS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작업한 겁니다. 뭐 꼭 이런 프로세스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로고 네이밍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로고 디자인을 만드시고요. 그 로고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블로그 스킨 베이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베이직을 바탕으로 계절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대로 이 기본 베이직을 바탕으로 트위터 스킨, 페이스북 프로필,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뉴스레터에 적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디자인 아이덴티티고요. 디자인 아이덴티티만으로도 그 기업의 차별화된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부 편집 디자인에 있어서도 지금
그 가독성이나 뭐 이런 디자인 전문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에 있어서 이미지로 이렇게 타이틀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폰트, 좀 독특한 폰트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문과 차별화될 수 있는 타이틀을 좀 더 적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사진 이미지의 사이즈라던가 기본 뭐 사진에 텔을 두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아니면 가로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로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뭐 필진 소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문 디자인에 있어서도 형식을 갖춰 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놓쳐서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놓치고 그것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컨텐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꾸준한 운영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개설 너무 쉽습니다. 블로그 하루면 만들 수 있죠. 뭐 누구나 다음 네이버 들어가서 뚝딱뚝 만들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면 반드시 꾸준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블로그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도 결국은 네티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진행하셔야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댓글 방명록 트랙뿐 아니라 그 다음에 컨텐츠 운영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 역시 지켜져야 하고요. 댓글과 트랙백에 있어서도 저희가 댓글과 트랙백도 또 하나의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 줄의 댓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좀 더 성의 있는 답글로 블로거들과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트랙백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댓글 응대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댓글을 올려주신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